자, 한번 이제 C++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C++은 시언어 확장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C++이랑 C 언어는 다른 언어가 아니라 C++은 C 언어의 확장판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C 언어 C++ 컴파일러가 C 언어 소스 코드 파일을 해석하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C 언어에서 배웠던 문법을 C++ CPP 파일에다가 그대로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C 언어를 좀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C++를 뭐 언어의 설계 목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유지한다죠. C 언어도 된다 이거예요.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인다. 그리고 객체 지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상속이니 캡슐하니 다양성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객체 지향적인 건데, C 언어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문법적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C++이 만들어진 거고요. 자, 뭐 이거는 타입 체크를 엄격히 한다, 뭐 타입에 대한 얘기고요. 이게 이제 실행 시간의 효율성을 저하를 최소화한다. 그 이제 C++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에 비교해서. 이게 이제 C 언어는 최소한의 어떤 기능만 제공하면서 개발자에게 크나큰 자유도를 주잖아요. 근데 이런 편의성을 많이 추가하다 보면은 언어가 더 편해지긴 하는데 자유성은 떨어지고 약간 커지거든요, 덩치가. 그러면서 좀 성능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C++ 같은 경우는 C 언어의 그 성능을 최대한 챙기면서 이런 요소들을 추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C++에서 C 언어에는 없는 것들 보시면 뭐 인라인 함수라든지 오버로딩이라든지 디폴트 매개 변수, 뭐 참조, 새로운 연산자 이런 것들 하면서 중요한 건 이거죠. C++의 객체 지향 특성이라고 해서 왜 C++를 사용하는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객체 지향 때문인데 객체 지향을 할 때 이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요. 객체 지향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 요소. 그게 이제 캡슐화라는 것과 상속성, 다양성이거든요.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기본 문법을 조금 확인해보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바 해보셨던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C 언어에다가 C++만의 어떤 추가 기능을 얹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시작하는, 그냥 진행할게요. 다시 시작하라네. 업데이트 괜히 했네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려면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컴퓨터를. 이거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다시 시작할 거니까, 첫 시간은 그냥 저희가 계속 리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출력,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울 때 처음 하는 게 이제 출력이잖아요. 입출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 자, C 언어는 이렇게 헤더 파일 stdio 스탠더드 아웃풋 인풋 요거를 추가를 했었죠. 그리고 요 안에 printf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자, 요게 이제 C 언어 문법이고요. 요게 이제 C++입니다. 자, 그래서 C++를 하시려면은 std cout, cout이라는
걸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사하게 화살표 두 개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Cout을 쓰시려면은 얘를 쓰려면은 stdio 요거를 넣으셔야 되는 것처럼 요거 쓰려면 iostream이라는 헤더를 인클루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이는 C++ 같은 경우는 .h 이런 거 없죠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헤더에는 점을 붙이니까 h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헬로 월드 둘 다 나오죠? 요거는 C 언어 문법을 한 거고요. 요거는 C++ 문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 되는데 CPP에서도 요거 되는데 요거 대신 요거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당연히 얘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됐겠죠. 얘가 좀 더 편할 겁니다. 사용하시기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지는 차차 살펴볼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거 손에 익어야겠죠. std 땡땡 share. 이게 이상하게 생긴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익숙해지기 위해서 요거 일단 출력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10번이든 뭐든 10번을 한번 이렇게 std 땡땡 cout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손도 좀 풀어야 되니까 요거를 10번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제가 10번을 하라는 얘기는 복사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자, 이제 C++을 다 해보셨으니까 대충 C++이 어떤 과정으로 파일이 만들어지는지 아실 거예요. 이게 소스 코드죠. 소스 코드 확장자는 .c입니다. .cpp 저희는 C++이니까 C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막 소스 코드를 적죠. 폼은 if은 이용해가지고 그죠? 변수 이용하고. 자, 근데 이제 요게 컴파일이라는 걸 거치잖아요, 그죠?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뭐가 된다? 바로 실행 파일이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걸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이름 .o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거는 아직 실행 가능한 상태는 아니에요. 기계어 이진수로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이 소스 코드 .5라는 파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파일인 .exe 파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총 파일이 3개가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실행 가능한 파일은 요겁니다. 작성하시는 건 요거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건데, 이게 소스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게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소스 코드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는 외부에서 잘 만들어져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외부 라이브러리 요거를 다운로드 어디서 받아와가지고 내 프로젝트에 붙일 수도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소스 코드 파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도 컴파일이 돼야 돼요. 얘네들도. 그래서 역시 요거에 대한 목적 파일인 .5 파일이 나오고요. 요거에 대한 것도 역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가 메인을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이 이렇게 이 부분에 필요할 때 필요하기도 할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얘가 필요하기도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얘의 소스 코드랑 얘의 소스 코드를 얘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이 세 개의 목적 파일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 코드를 여기서 찾아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코드는 여기서 찾아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링크 과정이라고 하죠. 링크 과정을 거쳐서 얘네를 싹 합해가지고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실행 파일 나오는 거.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링크 과정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소스 코드를 하나로 합친단 말이에요. 그럼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서 int a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도 int a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이 시점에서 int a를 쓸 때 요 int a가 그러면 요건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조각 파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각 파일들 안에 있는 변수라든지 함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름 붙여서 구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같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 있으면은 구별이 안 되죠.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도 파일을 이용하실 때 자, 여기 새로 만들기 hello.txt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hello.txt를 또 만들려고 하면 안 만들어져요. 똑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슬래시 다시 가로치고 2로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는 안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구분이 안 되니까. 윈도우 입장에서 구분이 안 돼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파일이 많아지다 보면 파일 이름이 겹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파일 이름을 안 겹치게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파일이 점점 더 많아져서 신경 쓸 게 많다 보면은 이거 파일명 같은 거를 윈도우가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게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 헬로랑 요 헬로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폴더를 만들죠. A 폴더 하나 만들고 그리고 B 폴더 하나 만들고 얘는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럼 이제 얘 헬로 되죠. 얘는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헬로 파일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름 똑같죠? 하지만 구분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얘는 A 폴더의 헬로, B 폴더의 헬로, 그죠? 자, 해서 폴더를 이용해서 똑같은 식별자를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 윈도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C++도 이게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만든 언어다 보니까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스코드 파일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그 소스코드 파일을 취합하는 과정, 링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식별자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야, 내가 A 식별자 쓸 테니까 너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지들 원하는 대로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분명히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한 게 네임스페이스라는 거예요. 뭐다?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폴더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식별자들 있죠? 변수명이라든지 함수명, 자, 이런 것들이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파일명을 구별하기 위해서 폴더에 집어넣는 거, 그게 이제 네임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네임스페이스는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거든요. 네임스페이스 키워드를 하신 다음에 폴더 만들겠다라는 의미고요. 폴더 이름 이렇게 정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int a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나중에 살펴보고 일단 네임스페이스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살펴볼게요. 그거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A.C 여기서는 B.C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A라는 소스코드 파일에서 내용을 가져오고 B라는 소스코드에서 내용을 가져와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소스코드 파일에서도 인트가 A를 쓰고 있고요. 이 소스코드 파일에서도 A를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메인에서 A를 출력하려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똑같은 변수명 두 개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하실 때 이제 할 때 이거 만드는 입장에서 요 A를 만드는 입장, B를 만드는 입장에서 혹시 모르니까 다른 데서도 A 쓸 수 있으니까 나만의 어떤 고유한 식별자를 네임스페이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는 웬만하면 겹치지 않을 만한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회사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코드네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A라는 폴더 안에 넣은 겁니다. B는 B라고 해주시고 넣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실행을 하면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A를 못 찾겠다 이거예요. 지금 얘가. 저 당연하죠. A 없어요. 그죠? 근데 소스코드 여기 보시면 hello.txt 있습니까? 없죠. 어디 가야 있습니까? 폴더 들어가야 있죠. 폴더 들어가야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A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폴더 들어가야 있죠. 자, 그래서 A 폴더 안에 있는 A를 쓰시고 싶다. 자, 이름이 겹치니까 이거를 A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스페이스 A 이렇게 할게요. 스페이스 B 이렇게 폴더명을 이렇게 진 거예요. 자, 그럼 A를 찾으려면 폴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요 안에 있는 A를 선택하고 싶으면 이제 여기서 스페이스 A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A 폴더 안에 있는 A다. 10이 나오죠? end L로 줄 바꿔주시고 여기는 스페이스 B 폴더 안에 있는 A다. 각각 10, 20이 나오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A여도 구분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식별자 구분 용도고요. 자바를 하신 분들이라면 뭐랑 비슷하다? 패키지랑 비슷합니다. 패키지. 자바의 패키지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혹시 이제 자바 하신 분들만 참고하세요. 자바 하신 분들 이렇게 임포트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뭐 이런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게 패키지거든요. 이게 네임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 폴더 안에, 유틸 폴더 안에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임포트를 안 하시고 어레이 리스트 쓰시려면은 소스 코드 할 때 항상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new 자, 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 어레이 리스트가 어떤 어레이 리스트인지 풀 패키지를 적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다 임포트를 해놓고 내가 사용할 어레이 리스트는 자바 util.어레이 리스트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쓰면은 이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자바 하시는 분들은 이해되실 거예요. 그죠? 필요 없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A를 사용할 건데 A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스페이스 A에도 있고 스페이스 B에도 있고. 근데 내가 쓰는 게 스페이스 A는 A만 써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차피 쓰는 게 스페이스 A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선언해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쓰는 건 스페이스 A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A를 쓸 때 무조건 어떤 거 쓴다? 내가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거 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 개의 네임스페이스 중에 이걸 쓰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거 필요 없죠. 어차피 스페이스 A 쓸 거 시플풀이 알고 있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이 나오는 거예요. A를 쓰면. 당연히 내가 스페이스 A를 쓰겠다고 해놨으니까. 요게 이제 using namespace라는 키워드고요. 자, namespace가 대충 뭔지 아셨죠? 자, 그럼 보시면 요 std 뭡니까? 이거 붙어있는 거 보니까 namespace죠. std라는 namespace가 있고요. 그 namespace 안에 cout, endl 이런 게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cout을 쓰려면 이 std라는 네임스페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거기 안에 있는 cout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이 std를 디폴트로 사용하겠다고 해놓으면 뭐가 필요 없다? 이거 필요 없다. 이거 필요 없다. 좀 얘가 가끔 이렇게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std 땡땡 땡땡 요거 안에도 출력문을 사용하실 수 있다. 왜 이렇게 느리지? 요거 실행되는 것만 확인하고 쉬려고 했는데 조금 느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using namespace 이용해서 앞에 네임스페이스 명 빼고 또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키워드 이용해서. 문제 2번입니다. 안녕하세요를 출력을 해주는데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봐라.